그 이름 올려놨던 그 단체 대표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 대표, 니 요즘 왜 얼굴 안 보이냐고. 그래서, 뭐, 여차저차 해서 그렇다고 해서 대학 다니고 있냐고 해서, 그냥 자퇴 냈다고 그랬더니, 그럼 요즘 뭐 하니? 그냥 논다고. 그랬더니, 그러냐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연극 사업을 기획 중인데, 북한 인권 관련한 내용이고, 여기에 지금 출연할 배우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뭐, 연극? 아이고, 연극 좋아하지. 그러니까, 삐뚤어지다, 무슨 얘기를 다 들으면 속으로 다 콧방귀 끼고, 다 부정하고, 아이고, 에이구, 이랬었어요. 그 형 얘기 들으면서도, 아이고, 무슨 탈북자 주제, 막 이런 식으로 탈북자이면서 탈북자를 막 얕잡아보고, 막, 진짜, 네, 최악이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보고, 너, 뭐, 휴학도 했다며, 그리고 할 것도 없다며, 뭐, 우리 지금 연극 사업에 참여 안 할래? 제가요? 그랬더니, 네가 저 배우로 출연해주면 좋겠네. 제가요? 막 이러면서, 뭐, 배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랬는데, 제 마음이 한켠에, 지금 이렇게 날이 서 있는 이면은 뭐냐면, 당장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강한 척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낭떠러지, 기로에서 지금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안이 혹시 나를 구해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도 누가 나 손잡아 줬으면. 어쩌면 그게 있는데 나는 그래.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다 나한테 적이야 했는데 내 무의식에는 그걸 잡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뭐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 뭐 그래요, 뭐 해봅시다. 뭐 저 싫은 척, 안 내키는 척, 근데 뭐 도와달라니까 도와줄게, 뭐 이런 내색으로 하면서 그래서 연극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그때 그 형의 손이 그 제안이 저한테 결과적으로 지금의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는 김필주가 되는 첫 동아줄이었어요. 그때 연극을 안 했으면요. 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지 사실은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너무 악에 받쳐 있었고, 너무 이제 편향되어 있었고, 자기 프레임, 자격지심, 피해의식, 이 모든 절망과 이런 거에 갇혀도 그렇게 단단하게 갇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웠죠. 근데 그 연극을 하면서 그러면 연극이 또 어떤 부분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냐? 일단 첫 번째요. 연극 시작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냥 잡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저한테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뭘 하나 하면 사실은 성실히 하는 부분은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것도 그냥 내가 선택을 했으니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또 예전에 대안학교 다닐 때, 외대 다닐 때처럼 일찍이 가고 늦게 가고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연극이라는 거를 처음 접하고 대본이라는 걸 외우고 막 연기라는 걸 하는데 쉽지는 않았죠. 그리고 나만의 연기 전공자들하고 하는데 거기서도 또 자격지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전문가고 나는 비전문가인데 심지어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인데 나를 어떻게 볼까? 막 별의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그거 따질 때 아니야. 비켜라 이러면서 연습을 많이 해서 무대를 올렸어요. 올리는 과정에 지금 말하고 싶은 포인트인데 언론에 많이 공유를 한 거예요. 탈북민들이 이렇게 활동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기사를 많이 내다 보니까 여기 출연하는 배우도 탈북민이다 이렇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기자들의 인터뷰를 많이 받게 됐었어요. 인터뷰는 질문이잖아요. 그때는 탈북민이 너 혼자였어? 2명 있었는데 한 친구는 얼굴이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인터뷰를 못 하겠다고 그리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안 하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뭐 지금 물불 가릴 처지도 아니거니와 또 친혈육은 어머니뿐인데 뭐 영양 갈 사람도 없고 나는 괜찮다고 했더니 그러면 너 인터뷰 좀 해봐라 해가지고 인터뷰를 받게 됐는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도 이미 그러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한테 포인트예요. 이 전환점의 포인트의 가장 큰 건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통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나는 왜 한 번도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지였어요. 내가 뭘 원하고 뭘 원하는 걸 찾았을 때 그걸 하고자 했을 때 왜 하고자 하는지 이걸 얻고자 하는 건 뭔지 뭐 등등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고 학습된 것도 없다 보니 해볼 수가 없었는데 인터뷰 질문을 받다 보면 그 포메이션이 그거예요. 작품에 참여하게 된 동기. 동기요?
저기 그냥 아는 형이 제안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보다 조금 더 이 작품을 하면서, 막 이러면서 유도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기자들은 본인들이 기사 쓸 내용을 그려야 되니까 단답형으로만 답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아예 그런 거요. 그런 건 뭐, 사실은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들에 처했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좋대요. 이런 게 좋다고? 막 이러면서 질문을 받으면서 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기 시작했었어요. 이렇게 보면서. 예, 내가 왜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서라, 내가 어쩌면 이 사회가 나를 폄하하고 이 사회가 나를 오해하기보다는 그 오해할 거라는 오해를 내가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사회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의문점을 품기 시작했었어요. 이 사회가 오해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이미 오해하고 있다고 내가 오해하고 있은 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참여하면서 만나는 사람, 이 질문을 하러 온 기자의 질문, 뭐 이런 것들 들어봤을 때 여기는 편견이라고 느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참여했는지 그냥 순수 궁금증인 거예요. 그리고 그 궁금증에 대해서 더 깊이 내가 접근도 못했던 부분까지 뭐 분명 있지 않느냐고 막 그 좀 찾아봐 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찾다 보니까 내가 봐도 내가 무의식에 갖고 있던 그 뭔가들이 있더라고요. 참여한 이유를 굳이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나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첫 번째 나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탈북민에 대해서 오해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여했던 거예요. 그거를 질문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내 생각과 말이 일체가 되면서 표현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무대에 올랐죠. 무대에 올랐는데 첫 공연 마쳤어요. 암전이 딱 되고 박수갈채가 쫙 쏟아져 나오는데, 물론 2006년 2월 8일 대한민국 그 상공에서 기내에서 받았던 안내 멘트만큼은 아닌데 등골이 쫙 오싹해지면서 이게 희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박수갈채를 받네. 내가 지금 이 작품에 참여하기 전까지 상황은 이 사회에 저런 박수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너도 대한민국 한 일원이다.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네. 잘한다. 이 말 듣고 싶었는데 그걸 못 들어서 지금 자살 충동까지 갔던 사람이고 그거 과정에서 이렇게 예민해졌던 사람인데 이게 뭔데 내가 지금 한 1, 2개월 연습하고 그냥 무대에 올렸을 뿐인데 왜 저 사람들이 왜 박수를 쳐주지? 물론 같이 한 배우들한테 보내주는 격려의 박수인 건 알겠는데 당시에는 내가 고픈 게 1순위니까 그 고팠던 게 인정이더라고요. 그 박수갈채. 엄마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으로는 안 되고 이 사회의 사람들의 객관적인 인정이 필요했던 거더라고요. 박수 쳐주는데 나 박수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박수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대학교도 포기하고 내 인생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리고 박수갈채 끝나고 그때 제가 소속한 그 단체에서 이 연극 사업이 북한 인권 주제로 연극 사업하는 게 최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 관객들 이게 관심도가 바짝 올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끝난 이후에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지다 보니까 관객하고 배우들 그 관객이 잊혀지지 않아요. 질문 있으면 질문들 해보세요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한 관객이 한 중년의 사나이였어요. 남자였는데 남성분이셨는데 길을 가다가 이게 현수막 배너에 걸려있는 그 안내문을 보니까 무료 공연이고 북한 인권 관련한 공연이라고 해서 들어왔대요. 근데 자기는 평소에 북한 탈북민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이라고 불편하다고 불편해서 제가 프레스센터 북한 인권 기자회견 갔던 동기처럼 뭘 말하는지 한번 보자 니네 이런 마음을 갖고 들어왔대요. 여기까지 지금 들으니까 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뭐요, 속으로.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데 했더니, 그 다음 말을 기다렸더니, 근데 지금 그걸 보고 나니 머리가 너무 복잡해진대요. 자기가 알고 있던 거랑,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랑 충돌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배우들 중에 탈북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해서, 2명이 있다 한번 찾아봐라, 남자, 여자다 했더니, 극에서 북한 보위부 간수역을 했던 경기도 태생의 남성 배우를 지목을 하면서 제 탈북민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빵 터졌죠. 서로 하하하 웃는데 거기서 저는 또 하나 느꼈던 게
이거 봐.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탈북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근데 왜 탈북자에 대해서 탈북자인 나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그 프레임 안에다 그 사람을 가둬놓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거예요. 봐봐. 지금 그냥 세워놓고 보면 못 알아보잖아. 이런 생각이 확 탁 들었어요. 1단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서로 웃고 나니까 그래 결국은 제가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배우가 저희 관객은 어떻게 하고 갔냐면 어쨌든 오늘 연극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가 많이 복잡해진데 복잡한 거는 아까 들어올 때 마음처럼 불편한 복잡함이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된 거에 대한 그 긍정적인 복잡함이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 이런 설명까지 해주고 나가더라고요. 거기서 엄청난 보람을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머리가 저도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게 나는 나에 대해서 몰랐구나.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사회가 오해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 사회를 오해할 거라고 이미 미래 짐작을 하고 이 사회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관객도 지금 보게 되면, 그냥 표면적으로는 탈북민에 대해서 모르는데, 뭐, 도둑이 지발 저리듯이 나 탈북민이니까 라는 전제하에 모든 의혹에 있어서 막 힘들어할 필요는 없겠구나. 뭐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게 됐던 그 깨달음의 장을 제공했던 게 이 연극이었어요. 그래서 그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제가 이 사회에 대한 오해가 컸구나를 그때 깨달았죠. 2006년 2월 8일 날은 대한민국의 이 내 몸이, 이 육신이 자유를 얻게 돼서 물리적인 다시 태어남이라고 한다면 이 연극을 통해서는 내면 다시 태어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정서가 다시 태어난 거죠. 사고의 틀이 완전히 바뀌는 변화된 거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내가 언제 그 사회에서 박수갈채를 받으면서까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겠냐 하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그렇게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살다가 끝자락에서 결국은 너는 자격 없어 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절망을 했다가 그 절망한 요인이 다른 데가 아닌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된 게 연극이었던 거죠. 그래서 연극에서 정말 나도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이 사회에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부터 이제 긍정적인 사고의 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품는 비전, 가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돌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2006년 2월 8일 날에 품었던 그 비전, 마음가짐과 연극을 만나서 가지게 된 이 마음이 일체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너무 우리가 이제 정착을 하면서 이제 겪었던 좌충우돌들이 그게 다 밑거름이 돼서 나를 성장시켜주고 이 사회의 발을 딛고 한 일원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그 단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랬죠. 당시에 우리 아들은 이렇게 힘들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얘는 제일 믿는 나에게 엄청 험하게 됐어요. 이 분노가 엄마한테도 갔던 거죠.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미웠어요. 같이 진짜.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니, 왜 니네 이렇게 이런 대우를. 어찌 이럴 수 있나. 이래가지고 난 내대로 섭섭해가지고 카나다로 도망을 갑니다. 애를 혼자 남겨두고. 그래서 얘가 그때, 내 그때 첫 공연을 봤나? 그랬어요. 그래, 대한민국에 와서 너는 이제 죽을 일도 없고, 뭐, 나라가 알아서 뭐 병치료 해주지, 경찰이 잡아갈 일 없지, 생명의 위험은 없다. 니 혼자 살아. 아우, 나 그 꼴 보기도 싫다. 난 내대로 간다. 하고, 카나다에 먼저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또 이렇게, 와서 같이 있자고 마음속으로는 엄청 이제 가까운 친구라서 그래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가자 했어. 그래서 나는 카나다로 떠나게 됩니다. 가서 두루두루 뭐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3년을 거기서 견뎠어요. 그러다가 그 과정에 우리 아들과 이제 연락도 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아들이 엄청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자 그런 그 계기를 밟으면서 점점 애가 이제는 이게 정서적으로 성장해 가고 제계도에 들어서기 시작하고 술, 담배 다 끊고 결국에 나한테 하는 말이 어머니한테 경제적인 효도는 하지 못해도 사회적으로 참 아들을 잘 두었습니다. 어머니 참 아들을 교양 잘했습니다. 하는 칭찬을 받게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자기 그 스케줄
쫙쫙 그저 빼고 키더라고요. 뭐 휴식 날도 없어요. 그냥 그저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이걸 하고 다닌다 하고 옷도 단정히 정장 차림하고 강의를 다니는데 이게 신비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에 그래 우리 아들이 저렇게 노력하고 지금 바삐 밥이란 챙겨 먹니? 모르겠어요. 뭐 먹는다고 하지만 뭐 그리 제대로 챙겨 먹겠어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다니는데 그 강의 시간 맞춰 다니느라고 애가 몸이 약하잖아요. 엄청 힘들겠구나. 이게 이러면 이 엄마의 자리에서 내가 아들을 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또 본능적으로 이렇게 모성애가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아들하고 다시 또 통화를 여러 번 하다가 그래 그러면 가자. 아들 가서 아들 저기 매니저 해줄까? 운전이라도 해주고 어디 강의장에 태워다도 주고 좀 힘들지 않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막 서서 힘들게 안 가게 해줄까? 이런 자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게 돼서 제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치. 그리고 또 저도 정서적 성장을 거치면서 조금 더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당연히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동안 엄마한테 속속인 거. 그러니까 저도 그 어머니를 불편하게 하는 그 상황,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돌아서면 또 후회하죠. 엄마한테 틱틱대고, 엄마한테 짜증 부리고, 화내고, 심지어 문도 쾅 닫고 나간 그때 순간들은 쾅 문이 닫히는 순간, 왜 이러지? 이러면서 또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그랬던 적들이 많죠. 근데 이제처럼 어떤 변화를 겪고 나서 내가 이제 정서적으로도 여유를 찾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도 가지고, 이렇게 그 단계를, 그 스텝을 하나하나 즐겁게 밟아가다 보니, 이제 어머니랑 떨어져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지구상에 혈육이라고는 엄마가 단 한 사람뿐인데, 이왕이면 같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매니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매니저까지는 필요 없지만, 일단 이제 들어와요. 들어와서 같이 지내요. 이랬었죠. 그래서 엄마가 17년도에 왔나요? 2017년도에 오셨고, 저는 이제 2017년도에 그 과정에 또 저는 대학교 문을 자퇴할 때는 다시는 대학교 문을 내 스스로 잡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이유, 해야만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다 답을 하다 보니 심리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알고 싶고 다룰 수 있다면 그 능력을 갖춰서 다뤄보고 싶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나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이해해가지고 나 이해하고 어머니 이해하고 친구들 이해하고 나아가 사회를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회에 내가 한 일원이 되고 싶었던 그 꿈을 한번 좀 이뤄보자 라는 생각에 다시 꿈이 구체적으로 그려졌던 거죠. 그래서 17학번으로 이제 대학교 진학을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 엄마가 들어오고, 대학교 다니면서 또 강연도 다니고 북한인권 활동 계속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학 생활은 진짜 최고로 알차게 보냈습니다. 들어가서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 제일 뒤에 앉기 바빴고, 동아리 활동 같은 거는 사람들 많은데 가지 않으려고 기피했었고, 그러니까 거의 뭐 혼자 소외를 자초하고 다녔었다면, 이번엔 들어갈 때 학생증 만드는 것부터, 학생증에 사진 박는 것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서 동아리 회장도 하고, 또 수도권에 있는 스카이대 포함해가지고 북한인권 관련, 탈북대학생 관련한 동아리들 연합기구가 있었는데 연합기구 회장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네가 이런 활동을 하려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뭔가 그렇죠. 그걸 한번 그게 중요한데, 예리한데요.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걸 했던 이유가 지금 제가 깨달은 바들이 크잖아요. 내 한 사람의 경험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비슷하게 고민하고 비슷하게 오해해서 비슷하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일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일개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그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의 원인이 그거에 의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아리 회장도 그래서 했던 거고,
연합기구 회장 했던 것도 그래서 했었어요. 그러면 알려주고 그 싶어서. 안에서 뭘 하고 싶었냐? 일단 그 안에 구성원들 간에 남한 출신, 북한 출신에 대한 이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 이 벽을 깨자. 그 벽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탈북민으로서의 자격지심이나 이런 거 갖지 말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모르는 거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고 알려달라고 하는데 내 경험상 계속 알려달라고 하면 안 되고 한번 알려줄 때 제대로 배워서 내 거로 만들고 그렇게 하고 또 남한 친구들 여기서 나서 자란 친구들 우리보다 기초 지식 높고 여기 문화에 적응돼 그건 맞아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하고 경쟁을 못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사는 삶을 봐봐라. 우리는 대학교 8학기에 지원을 받아서 그 부담감은 덜 잤나. 근데 이 친구들은 부모님들의 도움을 8학기 받다 보니까 그걸 다시 갚으려고 하거나 혹은 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서 졸업한 이후에 그 빚을 갖고 사회에 진출을 해서 그 빚을 갚아가는데 우리는 최소한 그런 걸 보장받아서 그런 부담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해주고 포용해줄 수 있는 거 하면서 우리 자체가 일단 하나가 되고 이 하나가 된 이거 기반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보자. 그리고 대학생들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느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긍정적인 어떤 사회의 영향력. 그래서 건강한 사회에 일조하기 위해서 나 하나로는 한계가 있으니 너희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 아주 라는 좋았어. 마음으로 이제 들어갔던 잘했어. 거죠. 그래서 동아리에서는 북한 출신으로만 구성된 동아리를 남북 출신이 같이 운영하는 동아리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쪽 연합기구는 남북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 다음 단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학술 세미나 혹은 뭐 봉사 그래서 주로 크게 했던 거는 현충원 봉사를 많이 했었어요. 남북 출신의 대학생들이 이제 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목숨 바쳐 지켜준 그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서 같이 그 순간들 그리고 오늘날의 어떤 이런 결과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런 봉사도 하자 해가지고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너무 꼰대스럽지 않게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가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었죠.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졸업한 이후에도 이제 그때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한테 그때 형이 회장으로 있을 때 오빠가 회장으로 있을 때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뭐 이런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게 참 좋은 거야. 예. 그래서 어떤 그 연극을 통해서 저는 전환점을 맞았고 그 전환점에서 어떤 성장을 통해서 제가 이루고 싶었던 모습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중이죠.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위치 거기에는 도달했을지 몰라도 이제 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은 이 꿈은 아직 계속 진행 중이죠. 이 사회가 건강해지기까지. 네. 그렇죠. 네.